당연히 NBA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순위로 거론되던 선수 모두가 알죠. 쿠퍼 플래그였는데 댈러스가 어김없이 1순위로 쿠퍼 플래그를 뽑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1+1은 2다라는 느낌과 비슷하죠. 네, 거의 뭐 플래그 드래프트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선수도 뛰어났지만 네. 네, 이 선수는 아주 커다란 육각형의 선수고 또 댈러스가 공교롭게도 돈치치라는 백인 스타를 내보내고 네. 또 미국 출신의 본토 백인 스타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죠. 네. 뭐 쿠퍼 플래그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농구 팬 여러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건 이제 2024년 여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국 대표팀과 네. US 셀렉트 팀 간의 대결에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NBA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상대로 뭐 본인 스텝백도 하고 뭐 덩크도 시도하고 네. 할 거 다 보여주면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 뭐 이미 고등학교 때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몬트버디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34승 무패 행진을 또 이끌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좀 될성부는 떡잎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출신 백인 선수가 드래프트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게 1977년 이후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NBA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코너 속의 코너처럼 가끔 그 이슈가 되는 스포츠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인물열전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조선정의 농구에서 이 인물열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쿠퍼 플래그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당연한 1순위이자 이렇게 미국 팬들이 열광을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쿠퍼 플래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출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생이네요. 그러니까 2006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젊죠. 네, 그러니까 나이를 채워서 NBA를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실링과 플로어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이 되면서도 잠재력이 높은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뭐 이 스포츠 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선배 선수와 비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많이 비교되는 선수가 뭐 레리 버드도 나왔었고 네. 제이슨 테이텀 플래그가 보스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플래그가 테이텀을 제일 좋아해요. 또 대학 선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테이텀이랑도 비교가 됐었고 또 안드레 키릴렌코 예전에 그 러시아 출신의 네. 아주 수비도 잘했던. 네. 근데 플래그 같은 경우에 뭐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가 좋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유약한 백인 선수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 디펜더입니다. 그래서 공수 겸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공수 겸장이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농구 DNA를 물려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모두 농구 선수였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대학교에서 농구했고 어머니도 뭐 메인 대학교에서 또 간판 스타였고 또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또 나란히 형제가 농구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좀 화제의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메인 대학이 뭐 보스턴 옆에 있는 주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보통 운동 선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미국은 막 그 선수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아들이나 뭐 딸을 네. 오히려 더 이해해주고 그렇죠. 각광받아주고. 맞아요. 더 이렇게 선수로서 클 수 있도록 굉장히 교육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건 제 의견이긴 한데 부모님이 특히나 아버지가 NBA 선수인 경우에 그 아들들이 딱히 NBA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동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어릴 네.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라커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스테픈 커리도 그랬고 네. 뭐 대부분의 저 2세 자녀들이 코트 바깥에서 사건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그도 아버지가 NBA는 못 갔지만 네. 그래도 기대가 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해서 지금 또래보다 한 살이 어려요. 월반을 냈기 때문이요. 네, 성적으로 월반을 내서 또래보다 한 살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 보진 않는데 네. 이미 탈모도 오고 있고. 아, 그래요? 지금 머리 탈모가 M자 탈모가 벌써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뭐 맥도날드 올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리고 그 나이키 흡서밋 그런데도 그건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좀 잘하면 당연히 뽑히는 거지만 이 선수는 아까 손대범 위원 말처럼 그 셀렉트 팀에 가서 뽑혔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 흐름을 타고 이름이 더 알려진 선수죠. 이 선수가 NBA 그 파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맞대결했던 영상이나 그 워크아웃 연습 스크리메이징 했던 영상들이 짤을 통해서 퍼지고 그리고 뭐 케빈 듀란트나
제이슨 테이텀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와 만났을 때의 극찬들을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극찬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더 이름을 많이 탄 전형적인 요즘 시대의 그런 뭐랄까 방법으로 홍보가 저절로 됐던 그러니까 뉴발란스가 이 선수 네. 이 선수 걔가 빨리 잡았어요. 네네. 보통 경쟁이 좀 심했는데 뉴발란스가 어떤 메인주 쪽에 공장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식구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선수를 잡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명된 날 바로 플래그데이라는 또 그 캠페인을 열면서 티셔츠도 내고 아마 네. 조만간 이 선수 이름을 딴 농구화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생각 드네요. 네. 뉴발 본사가 보스턴에 있어요. 네 맞아요. 보스턴 네, 가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스턴에 있고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만 판매되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조코피 TV 구독자들이랑 보스턴 갔을 때 뉴발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사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플래그는 댈러스에서 뛰지만 보스턴 출신이기 때문에 뉴발란스와도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공장이나 본사가 그러네. 북미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에 갔을 때도 그 뉴발란스 매장이 공사 중이었는데 네. 외벽에 오타니 하나 있고 바로 옆에 플래그가 있더라고요. 그 그만큼 정도구나. 벌써부터 좀 많이 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타니급의 벌써 광고 효과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최소한 네. 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네요. 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명문 듀크대로 갔습니다. 네, 듀크대에서는 뭐 1년 뛰었지만 1년 만에 어쨌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능력을 입증을 했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워낙 피지컬이 좋았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듀크에 갔을 때 시즌 초반에는 슛 난조가 굉장히 많으면서 역시 대학 무대에 어울리는 레벨은 아니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었으나 네. 경기를 치를수록 그 슛도 점차 개선해 나갔고 일정 부분 이제는 두면 찬스를 열어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물론 듀크는 NCAA에서 토너먼트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뛰면서 19.2점에 7.5 리바운드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또 ACC에서 신인상, 네. 수비상을 동시에 투상했고 그게 컸죠. 네. 올해 선수상. 네, 올해 올해 선수. 선수. 네, 네. 신인상 두 개를 동시에 ACC 탔는데 컨퍼런스. 이게 역대 네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릴 오카포, 뭐 마빈 베글리, 자이언 윌리엄슨, 뭐 앞에 탄 사람들이 다 약간 좀 망했네.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역대 네 번째라는 게 의미가 네. 있고 또 이제 신입생으로서 뭐 40득점 이상을 넣은 또 네.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또 활약을 보였습니다. 4강에서 아까 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4강이랑 큰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평정심과 이타심 자체가 1학년인데.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체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는 뭐 2m 6 정도 되지 않나 했는데 2m 3 예. 정도이지만 대신에 웨이트를 많이 해서 근육량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약간 호려려한 몸 자체는 아니었는데 당장 NBA에서 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피지컬을 갖췄죠.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한 키일 수 있지만 요즘에는 트위너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 비트윈에서 파생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예. 그 사이에 끼인 선수를 예.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뭐 하이브리드 포워드 아니면 뭐 빅 포워드 이렇게 쓰는데 충분히 뭐 운동 능력도 좋기 때문에 NBA에서 살아남기에는 신체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댓글이 그 커리크블 우승 불가능님께 탈모면 농구는 잘하겠네요. 그렇죠. 네. 시작이 네. 마이클 조던이었죠. 네.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탈모가 왔었고 지노빌리, 코비도 하고. 지노빌리, 지노빌리. 듀란트. 네. 예전 드렉슬러도 그랬고 드렉슬러. 옛날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때는 이 헤드밴드가 점점 높이 그치, 그치, 올라가가지고 그치. 거의 여기에 끼었어요 이렇게. 네, 그럴 거면 밀어라. 맞아. 죽어도 안 밀고 머리 심었는데 그게 야 그리고 르브론 같은 진짜 억만장자들도 머리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진짜 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칼 쿠즈마가 그때 트윗 했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헤어라인이 점점 북쪽으로 간다고. 자기의 재능은 남쪽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또 하나는 패드립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그 트윗을 올렸는데 나중에 레이커스로 갔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이 선수는 굉장히 커다란 오각형 꽉 채운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단 그리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는 분명히 이 친구가 미국인 백인이라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거기다 듀키, 듀크 대학 출신이니까 딱 명문대학교. 명문대학을 갔고 예전에 뭐 듀크 대학 출신의 백인 스타들이 많았는데 NBA에서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크리스찬 레이트너나 뭐 바비 헐리도 마찬가지고 뭐 제젤 레딕이야 오래 갔지만 정말 리그의 아이콘이 되거나 슈퍼스타는 아마도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기대를 받는 거죠. 얼굴도 뭐 사실 저만 하면은 준수하고. 네 준수하죠. 네. 맹하게 안 생겼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선수로서
쿠퍼 플래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세 분께서는? 저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딱 이 선수 하면은 딱 시그니처가 없다는 거. 어. 네, 시그니처가 없다. 그게 아직까지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뛸 수 있는 범용성.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육각형인데 진짜 뭐 확실한 그런 무기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팀에 갖다 놓고 누구와 뛰어도 본인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댈러스에서 좀 뛰잖아요. 댈러스에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천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앤서니 데이비스의 와 함께 골밑을 하는 파워포워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내외가 양분하는 스윙맨이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댈러스에서 어떻게 이 선수의 역할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워낙 좋은 리칼라리 감독이 워낙 영리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겠으나, 제이슨 키드 감독이 알아서 잘 하겠으나, 결국 이 시작이 이 선수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좀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아까 뭐 손대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딱히 눈에 확 들어오는 시그니처가 없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야 뭐 네. 본인 역량을 다 발휘했지만 NBA에서 어쨌든 이 선수만큼 잘 뛰는 선수가 수백 명 있는 팀인 리그인데 그렇죠. 과연 이 파이브아웃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조현이면은- 듀크대는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있죠. 어. 가까워요. 네. 저는 이 선수의 제일 큰 강점이요. 네. 단점. 단점. 단점은 글쎄요. 단점은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단점도 딱히 없죠.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난 구석이 없죠. 유일하게 뭐 있다면 일단은 댈러스라는 팀을 간 건 좋은데 저는 이게 과연 플래그한테 너무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그게 근데 플래그의 단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플래그가 플레이어로서는 그 발목이 한번 크게 꺾였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또 회복력도 굉장히 빨랐고 뭐 아주 큰 그런 인저리 프론으로 성장할 인저리 프론으로 전락할 그런 것들도 없어서 네.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눈여겨볼 거는 보통 이제 이 상위 픽 선수들 대부분이 공격 쪽에서 좀 후한 평가들이 많은데, 플래그는 이미 수비에서는 이미 탑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비 레벨이다,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대부분 오면은 제일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급 루키가 아닌 이상은 꾸준히 일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기 일을 잡아가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수비를 어느 정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출전 시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이.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모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장점이라고 한 게 수비였는데, 만약에 NBA에서의 수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약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문가들 평가가 늘 맞지 않잖아요. 막 보면은 지금 저기 드래프트 뭐 비교하는 선수 막 보면은 약간 어이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서 이게 전문가들도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 제이슨 키드가 이번에 아마 수개월 내로 게리 페이튼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까.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안테토쿤보가 미러키에 있을 때 키드 감독이 이 선수를 루키 때 데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포인트 가드의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게리 페이튼을 잠깐 멘토로 데리고 왔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근데 쿠퍼한테 그런 핸들링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전수하려고 좀 약간 수를 쓰지 않을까, 방법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키드 감독이 좀 되게 정성껏 그런 걸 가르친다 그래요. 본인이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2m 11cm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 일부러 의자 위에 서가지고 막 지도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니스를 키운 주역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력이 미러키 때는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쿠퍼에게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금 댈러스가 디안젤로 러셀을 데려왔지만 어쨌든 카이리 어빙이 오기 전까지는 백코트 자원이 많지 않아서 저는 플래그한테 맡기지 않을까. 메인 볼핸들러를 시키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니스 네. 키우듯이. 그렇습니다. 댈러스는 이제 쿠퍼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춘 또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PJ 워싱턴도 잡을 계획이고 데니얼 개포드와는 연장 계약 맺었고, 네. 그리고 어빙도 디안젤로 있었고. 러셀도 네. 왔고 어빙도 연평균 40밀 정도를 잡아서 지금 댈러스는 갑자기 니코 해리슨 단장이 돈치치 내보내고 나서 각성했어요. 엄청나게 팀이 좋아졌어요. 각성했어. 네, 각성했어요. 지금의 행보는 너무너무 훌륭해서 네. 디러셀도 2년에 13밀이니까 1년에 뭐 6.5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댈러스는 우승 후보입니다. 오. 네, 돈치치 빠지고 나서 그냥 팍
그냥 좋아졌어요. 댈러스 팬들이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왜요? 조현일 위원이 우승 후보라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우리나라 댈러스 팬 별로 없어요. 골스랑 레이커스만 조심하면 돼요. 뭐 형도 그렇잖아. 뭐 나 아시면서 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커리랑 그 르브론 팬 조심하고. 어빙은 네. 이번 시즌 이제 오는 시즌의 복귀가 불투명하잖아요. 2025년은 못 뛰고 26년 언제 뛸 수 있느냐. 일각에서는 너무 회복이 좋아서 1월이다. 또 어디에서는 2월 지나고 네. 3월이다. 네. 뭐 이런데 1월에서 2월 사이지 않을까. 3월에 다쳤으니까 뭐 1, 2월. 근데 어빙 성격을 봤을 때는 이 선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천천히 걷는 성격이니까 뭐 그래도 3, 4월쯤에 한 번은 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어차피 올스타 다음 휴식기 지나고 우승 노리는 팀은 아니기 아마 당장은. 어빙이 그 복귀 시기를 볼 때의 댈러스 성적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때 댈러스가 우리 이번에 노려볼 만하다 하면은 어빙이 좀 투입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일찍 투입되는지 볼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디러셀이 또 정규 시즌용 선수기 때문에 네. 정규 시즌 또 기똥차게 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브랜든 윌리엄스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카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비츠키 얘기 생각나는데 아마도 분명히 노비츠키 한번 나와서 악수해주면서 이제 네. 상징적으로 이제 회부를 넘기는 돈치지 대신에 이제 플래그다 네.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미국의 동부 출신 백인은 미국의 성골이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뭐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 출신 백인들이 주로 그렇죠. 그렇죠. 시카고 같은 데 가면은 그 백인들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우리는 외지인들이 없다. 우리는 그냥 본토 미국인들 그러니까 똑같아 미국이랑 한국이랑. 자기들이 외지인이죠. 미국 자체가 외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자들 아니야? 걔네들은 근데 그치. 짧은 역사도 되게 길다고 많이 우기는 스타일인데. 네. 네. 재밌죠.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